그리고 이 무루대법이 됐던 유루대법이 됐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유식 30송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눈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 귀가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 코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것, 몸뚱이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것, 설신의 뜻이 무엇을 작용하는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인생이 바로 살아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는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일자의 원리예요. 이것은 육식의 육식. 요 다음에는 뜻의 자로 사는 겁니다. 뜻의. 여기는 마음심자로 사는 겁니다. 뜻의 자로 사는 것을 인도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라식으로 산다고 합니다. 마음심자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래화식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전부 다 이 육식으로 사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금방 노여워했다, 금방 좋아했다, 희고비락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 뜻의 자를 갖고 사는 사람은 상당한 전생에 수도가 됐든지 아니면 금생에라도 공부해서 그 경지를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 말라식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라식으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관범 씨가 말라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참선을 하는데 5분 만에 숨을 한 번씩 쉬는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 84세입니다. 청영 선생님 모시고서 같이 공부한 동문 선배입니다. 저한테 이따금씩 오세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누구냐?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는 급한 일이 느닷없이 생기면 딱 머리에서 대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뜻의 자를 칠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삽교천에 그 뚝을 막는데 흙을 갖다 부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부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대학 교수 전문가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하도 엉뚱한 짓을 잘하니까 왕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정주영 회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도 안 들이고 저 고쳐달라고 해서 맡아놓은 배, 제일 큰 배 끌어다가 그 위에다가 놔. 그래서 그 말대로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물살이 잠잠해져가지고 흙을 갖다 부으면 흙이 계속 쌓여져서 그걸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칠식을 지혜를 꺼내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살았느냐?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재벌 충수들이 다 문제가 있어. 다 잡아다가 9명인가를 감옥에 가뒀는데, 이병철 회장만 일본에 가서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잡아오나 하고 수사관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한테 딱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을 내가 면회를 하기 위해서 몇 시 비행기로다가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바로 박정희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참 화약을 쥐고 불로 뛰어드는 놈이 있지. 그래, 여기 오면은 감옥에 갈 줄도 모르고. 박정희 의장이 듣고 보니까 그 참 희한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영을 내렸느냐? 김포공항 내리거든 이병철 회장을 저
정중하게 모시고 내 앞에까지 와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모시고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 박정희 의장이 묻기를 여기 오면은 감옥에 들어갈 거 번연히 알면서 왜 나를 면회하자고 그랬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병철 회장이 내가 감옥에 가고 안 가는 건 둘째, 셋째 문제고 제가 듣자 하니 의장님께서 빈곤이 이렇게 빠져갖고 이 고생하는 한민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말씀이 그러면은 저 재벌들이 죄를 진 것은 환경이 여건이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장군이 장사하십니까? 장군은 장사 못 하십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석방을 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각하를 보좌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도 느닷없이 듣는 얘기라서 모시고 나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하라고 하면서 박정희 의장님이 담배를 잘 피셨잖아요. 담배를 물고서 타다라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옳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내가 할 테니 그러면 저 재벌 총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똘똘 뭉쳐서 일심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만드는 것이 정경련을 만들어 가지고 정경련 초대 회장을 이병철 회장이 하신 겁니다. 그 머리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화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칠식의 머리를 꺼내 쓴 겁니다. 그러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공부를. 그래서 이 칠식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영웅입니다. 경제의 영웅이요. 그런데 또 그 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 회장 어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핸드폰이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보니까 먼지가 잔뜩 있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 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닦아보니까 먼지가 잔뜩 꼈거든. 그래 돌아와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 사장까지 다 모아놓고서 핸드폰 갖다 다 놔라. 그래 놓고 바꿔라. 다 불쳐지르고 마누라하고 아들하고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삼성을 1년 동안 문 걸어 잠궈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 핸드폰이 다 불을 타고 있으니 그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정신일도가 되는 거예요. 정신일도의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의 최고가는 핸드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도 칠식을 꺼내 쓴 분이에요. 칠식을 꺼내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아래 화식까지는 못 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루 공부로 들어가서 처음에 수다원이 돼야 됩니다. 수다원이 되면은 수다원 경지가 어떤 경지냐? 사람 피가 빨간한데 사람 피가 우윳빛으로 바꿔줘야 그게 수다원 경지입니다. 그런데 유루 공부를 설하면서 이게 뭐고 하는 분들은 수다원을 그렇게 설명을 안 씁니다. 수다원, 사다함, 사다한, 아라한. 아라한을 가지면은 누진이 잦아요. 에너지 빠져나가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경지에서는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것이 다 그쳐져 버리면은 남자 생식기가 맥혀버리는 거예요. 여자 질구가 맥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운조사가 관세음보살하고 3년을 살았는데 성교 한 번을 못했다. 그래야 그걸 일컬어서 부처님 32상 중에서 마음장상이야. 마음장상. 마음장상이가 무슨 소리냐. 말 생식기가 번데기처럼 생겼어요. 그랬다가 앞말을 보면은 그냥 이만하게 쫙 나와서 발사를 하고서 쏙 들어가면은 또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장상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일컬어서 또 32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문관이라고 합니다. 무문관. 문은 문인데 문이 없는 집이요. 무문관. 무문관이 제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뭐 망월사 뒤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다 철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지생활 6년을 한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은 시간 되면 거기다가 밥을 줄 때 메모지하고 주고서 나 어디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내놔주고 뭐 달라 하면 옷 갖다 달라 하면 주고 그게 무문관 아닙니까? 그게 제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급의 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여동빈 조사가 종리진인한테 법을 받을 때 종리진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90이 먹더라도 참스승을 만나면 공부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스승이 이루어 줄 수도 있고 몸을 바꿔갖고 오라고 5조 홍인대사가 6조 아니 5조 4조가 5조 홍인대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었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이 생기죠. 또 피부가 검버섯이 생기죠. 허리가 꼬부라지죠.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된 것을 무릎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신장의 신수를 동맥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인맥으로 통해서 단전에다가 밀어 넣으면서 하늘에 달과 해는 제일 뜨거운 역할을 하지만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 물건에도 씨에도 눈이에요. 그래서 콩 심을 때 눈이 생생한 것을 골라서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단전에다가 계속 무념무상 상태에서 계속 하고 법륜을 돌리면은 불이 물을 만나면은 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꺼지면서 충격이 되면서 고중에 열모하는 진액이 생겨.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불가에서 열애청정 법류수라. 부처님의 청정한 법류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육조 회능대사는 조계수라. 조계수. 그리고 선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선도 강의를 제가 선도책을 17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압니다. 그것을 오객이라고 그래. 구수록자 진액이라는 액자. 예. 그렇게 되져서 차고 하는데 이게 눈으로 단전을 갖다 그렇게 계속 관을 하고 있으면은 남은 뜬컬이 이 땅속에 얼어서 있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봄이 따뜻해지면서 싹이 트고 나와서 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뭐가 작동이 되지느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질 때에 딱 생식기가 성교할 때처럼 팔딱 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름하여
선도에서 활자시라고 합니다. 산자시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따져가지고 자시에 샘에서 솟아나온 물을 떠다가 하면 그 자정수라고 그걸 기도로 수로 올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딱한 노릇이죠. 딱한 노릇. 그러니까 스승 못 만나면은 공부는 못한다. 오평생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부처님으로부터 불가에는 마하 가섭한테 전수가 되져가지고 육조 해능대사까지 그대로 다 전수가 되져서 그 33대에는 바로 다 부처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싸움이 생겨가지고 부처님 주발을 전수를 않고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법세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말법세대고요. 그런데 그것도 희한하게 단군 할아버지가 건국을 하셔가지고 47대에 횟수가 2096년인데 21대쯤 가니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 조금 꼬리부터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하면 장춘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에도 33대니까 30을 1대로 따지면 1000년이 조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법세대로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도 1000년이 지나가니까 찢어져 가지고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묘하죠. 1000년이 지나가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풍수지리에도 만대영화지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묘 하나 써가지고 만대는 갈 수가 없어요. 만대영화지지를 써놓으면 연속해서 쓰니까 만대를 간다는 거지. 묘 하나 써가지고 가장 오래가는 혈이 운길 1000년이라 1000년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지만 자연은 거짓을 하나도 못하고 거짓을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풍수지리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사주팔자는 그건 다 안 맞는데 풍수지리는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개천에서 욕 났다고 국무총리 나고 대통령 나서 뭐 욕도 먹고 뭐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소를 둘러보면은 하나씩은 정확하게 다 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풍수지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습니다. 이게 없어. 그리고 근자에는 고광창 선생이 잘 보셨는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질환지사가 풍수지리예요. 알아봤댔자 지가 싼 공덕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안 써져. 예. 그래서 의상조사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연선교 차격이라 인연이 없지만은 선하게 하면은 교묘하게도 여의하게 되어진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생의 업에만 전생 인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동차가 타이어가 12개가 달린 타이어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두 바퀴가 운전대 돌려가지고 두 바퀴만 좌회전 우회전이 되지만 10바퀴는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앞바퀴 좌회전 우회전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은 일신지주라 한 몸뚱이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안 좋은 인연 지어놨으면 금생에 몇 배 좋은 인연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공부입니다. 수행하는 공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은나라 때까지, 은나라 때가 중국 전체의 은나라 아니었어요. 그 단군조선입니다. 제후들이요. 그랬는데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조선을 찢어가지고 얻은 낚시 360개를 담궈놓고 개법을 펴서 주문왕을 만나가지고 준나라가 동주서주 합해서 도합 800년입니다. 준나라 800년. 그래가지고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이제 망해서 찢어진 것이 진초, 연제, 한의, 조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게 밤낮 전쟁을 하면서 이게 한 200년 이상 300년의 가차이 나갈 때, 이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자의 제자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한나라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해. 그런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책을 써놓은 것을 진시황이 손에 들어가 가지고 진시황이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어. 뭐라고 썼느냐? 중앙집권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또 순자의 제자가 이사요. 소전 만드는 이사. 소전이라고 하는 글씨가 어떤 글씨냐? 지금 왕릉에 가면은 반듯반듯하게 자로 그은 것처럼 쓴 글씨가 그게 다 소전입니다. 작을 소자, 전설하는 전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한비자는 귀족이라 그냥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가 한비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비자를 데려왔어. 그래서 한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장자방이가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방이가 저희 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5대 정승을 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요. 장자방이가. 그래서 장자방이는 그 목적이 항우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암 월출산 밑에 출신 창해 역사를 초청해가지고 철퇴로 내려 팼는데 우중국어 셋째 번째 수레를 팼는데 박살을 냈는데 수레 둘을 탔단 말이에요. 둘째 번째를 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심장병이 걸려서 진시황이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방이는 죽은 시체라도 팔라고 항우를 시켜가지고서 명분을 붙여서 진시황이 능을 파고 그러고서 항우를 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한꼬조를 갖다 용상에 앉혀놓고 3일 만에 장가계로 들어갈 때 그 한비자가 지은 책을 주고 갔어요. 그 한비자가 뭐라고 하면 전쟁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하도록이 정치를 하라. 그래서 9대 동안을 부국강병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한 것이 9대 후에 가서 누가 나왔느냐면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그 국력을 가지고 고조선을 풀 뻘듯 뻘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뺏길 때 단군의 47대 고열가의 후예가 이름이 고두막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무제하고 붙어서 한무제가 깨집니다. 한무제는 돌아갔고 그 군대를 가지고 세운 것이 동부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주몽이가 일어나가지고 고구려를 세웠고, 근데 그때부터도 그냥 싸움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서 싸우고 싸움으로 연속해서 나오는데 천부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유수에서 천통이 1520년, 지통이 1520년, 인통이 1520년, 말하자면은 상법 세대, 중법 세대, 말법 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서 4500년을 일주기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인통시대가 거운 다 끝나가는데 이 한양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생긴 데냐. 한양터가 풍수지리로 조선이 상반돼 있어요. 저 뒷산을 남장대라고도 하고 운수봉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높은 산을 그것이 이북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뒷산 이 북악산은 경복궁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조선이 상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반. 그래서 여기 한양터라고 하는 터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나는 터가 이 한양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 가지고 어땠습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성헌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쫓겨나고 4.19를 유발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가지고서 나왔고 앞으로 대통령 되시는 분은 제발 저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해 놓은 계룡산 줄기 어디냐 하면은 유성 뒤에 금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금병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앉았는 뒤에 쳐놓는 병풍을 금병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보문산을 안대로 해가지고 양료 실버들이 이렇게 천가닥이 싼 것처럼 둘러싸가지고 그 형국이 연화계 형이에요. 연꽃이 피는 형상이요. 태평성대의 상징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지만 거기로 이사를 가십시오.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청와대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또 국무총리실을 질 자리가 널찍하게 되어 있고 또 국회의사당을 지어야 될 자리가 청룡에는 아주 최고의 귀성이 나열돼 있고 백호에는 식장산이 나열이 돼 있어서 부귀 겸전 그리고 앞으로 물이 만공수로 감고 돌아가 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될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엑스포 한 자리입니다. 엑스포 7회 거기서 88 올림픽 그 이후에. 그런데 위로 올라오지 말고 그 물리는 쪽으로 가급적 붙어야 됩니다. 이게 천형적으로 정해진 자리예요.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단군맥에서 최고봉의 도인 자하진인이 그 제자 팔공진인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의 스승인 청양존사가 입증을 하셨고 또 인전 신덕선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23살 때 제가 7일 7야 이 전법을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이 또 입증을 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산태극 수태극 자리예요. 또 한 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거기로 꼭 수도를 옮기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말이 대통령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많네요. 드릴 말씀이 수가 없이 많지만은 이제 제가 공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장장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